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해 남해안 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약 6조 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 과열지구 중 정부가 지정한 과열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가 내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5년간 총 사업비 약 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달 말에 분양가 상한제가 공포 시행되고 내달 초쯤에 상한제의 첫 적용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단위로 핀셋 적용될 유력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에 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동빈 이사님이십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의 강의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 대상 지역이 정해질 예정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이런저런 이슈들로 앞으로 전망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짚어드립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금 2019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먹구름이 끼어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 1분기 같은 경우도 같이 전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정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10월 초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답보 상태, 보합 상태로 있던 그런 가격들이 이제 신고가 거래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 하반기라든지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거래 지속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조금은 오름세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급 부족의 이제 불안 심리도 굉장히 자극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각종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런 공급 부족의 불안 심리가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축 공급 부족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급량, 실제 착공하는 공급량도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그래서 신축급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품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신축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지금 수요가
전세 공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없는 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전세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세 풍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 전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풍기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분양가 자체가 시가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분양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장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약 가점 자체도 65점 이상은 돼야지 안정적으로 당첨이 가능한 그런 점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가점이 65점 정도 되려면 실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청약통장 부금을 한 기간도 10년 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요. 부양 가족도 2인에서 3인 정도는 돼야지만이 청약 가점이 65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서울권으로 청약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현 시점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의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경기권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집값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분양 시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죠.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 원까지 가능한 그런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런 금액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금액 시세 차익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청약 대기 수요, 아무래도 분양가 자체가 낮다 보니 이제 청약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가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은 체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경쟁률을 잠시 보시면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200대 1에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 지역, 서울 강남 지역이라든지 대대광이라고 하는 지방 대도시들, 광주, 대구 같은 경우도 청약이 지금 88대 1, 64대 1 정도의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낮게는 43대 1 정도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경북, 제주 지역, 전남, 강원, 충남 지역 이런 지방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0.7대 1 그리고 0.01대 1 정도의 굉장히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방과 대도시, 수도권 대도시와의 이런 불균형,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에 이어서 이제 대체제인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가격 그리고 거래량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 실수요자 자체가 아무래도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이제 현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요즘 다세대 연립주택도 고급화를 통해서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까지도 더불어 화랑을 좀 이루어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 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 자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억 단위로 들어가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으로 많이 투자 수요, 실수요도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연초 대비 2배 정도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절대량 자체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런 규제가 팽배해 있는 이런 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주택들이 이제 아파트와 갭 매우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이제 서울 개발 호재 지역은 이미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강북 지역이 지금 현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조금 개발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교통의 호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저렴한 이제 시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렴한 시세 때문에 많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자 수요도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금리로 이제 시중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지금 얼마 전 일주일 전에 금리가 한 차례 더 내렸습니다. 1.25%로 금리가 한 차례 인하가 됐죠. 자, 금리가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투자처 자체가 금융권으로는 아무래도 투자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음으로써 부동산 쪽에 어떤 그 수익형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금리로 부동산 특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동 자금이 좀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개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각종 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의 어떤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각종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 보상을 이제 합니다. 올해 말부터 이제 토지 보상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토지 보상금 자체가 약 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매체에서는 50조 정도도 예상을 합니다. 자, 연간 토지 보상 금액이 20조 정도, 평균 20조 정도로 보통 이제 토지 보상금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40조 정도, 2배 그리고 2배 이상의 이런 토지 보상금이 풀림으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이 토지 보상, 이런 부동산으로 이제 자금을 이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보상을 받았으니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투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의 규제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등의 이런 규제 또한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9년도 이렇게 전망을 하반기 전망 그리고 20년 상반기 전망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많은 규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지금 시장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19년 부동산 시장 하반기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이 시작되면 앞으로 청약 열기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잠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유동자금이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남은 하반기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양천구 목동 지역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지역을 준비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지속적인 꾸준한 안정 시장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있는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동민 이사와 첫 번째로는 바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함께하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오늘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핵심 요소인 학군으로 정말 잘 알려진 지역이죠. 오늘 양천구 목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9호선 역세권은 물론 올림픽대로의 진출입도 편리한 지역인데요. 자, 교통을 비롯한 입지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목동 지역의 염창역 인근의 목동 지역입니다. 자, 염창역 하면 이제 9호선 많은 일자리가 산재해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염창역 같은 경우는 9호선 급행역이 쓰는 역입니다. 9호선 특히 이제 급행역이 쓰는 그 주변 입지 자체는 프리미엄이 9호선 라인에서도 붙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 있는 입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안전 진단 이제 신청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재건축 이슈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입지 자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쪽에는 마곡지구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하는 이런 산업단지 그리고 공항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서쪽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우측으로는 여의도 업무단지도 자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주변에 있는 직주 근접 가능한 훌륭한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한강변 그리고 주변에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주거 환경 자체가 좋은 그런 염창역 부근의 목동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지금 교통, 도로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공사라든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여의도 시너라이시 지하까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의 교통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는 그런 개발까지 있는 그런 훌륭한 입지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호선 급행역이죠. 저희 염창역 주변에서 투룸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급행 타시면 고속터미널로도 20분대면은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마곡산업단지 그리고 김포공항의 이동도 한 번에 이용 가능한 곳인데요. 자, 젊은 분들도 좀 살기 편리한 곳일 것 같은데 개발 호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개발 호재 자체도 굉장히 많은 그런 목동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목동의 재건축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2만 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목동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목동하면 학군도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의 재건축하면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전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한 차례 지가 상승의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이슈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위적인 개발 계획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대교 준공 중이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준공 중이죠. 2021년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지하철 자체가 추가로 신설이 됩니다. 목동선이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강북 횡단선이 신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동 유수지 개발, 신정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개발을 또 하고요. 서북 트럭터미널도 한 차례 굉장히 큰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신정 뉴타운도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까지 이런 개발 호재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월드컵 대교 2021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 시너라이시 지하죠. 지금 여의도 시너라이시 지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상부의 공원을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단절되었던 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이 지역 자체가 연결이 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또 띠게 되는 그런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의도 쪽에서 지하로 통로로 이제 진입을 해서 시너라이시까지 빠져나오는 이런 도로, 그리고 도로는 이제 지하도로, 지상도로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지역 양천구 목동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만나봤는데요. 특히나 재건축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과연 투룸의 시세 어느 정도일지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양천구 목동입니다. 투룸 매매가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 매매가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전세 2억 3천만 원 그리고 3억 원 정도의 전세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목동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기준 월세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대출을 좀 받아야겠죠. 1억 5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 금액 예상을 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상을 합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자면 6%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월세 투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양천구 목동 주변에서 저희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민 이사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저희 2호선 역삼역과 9호선 언주역 주변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4억 2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의 중심 역삼동에서 원스톱 라이프 가능한 부동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강남 테헤란로는 직장인들이 넘치는 지역인데요. 이 근처인 것 같아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강남구 하면 이제 대표적인 우리 서울에서 3도심 지역이죠. 3도심 지역에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고요. 토지, 땅값 자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역삼동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 언주역에서 역삼역 부근에 이 지역이 이제 역삼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좌측으로 보시면 강남 상권, 강남의 상권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자,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삼성무역센터, 그리고 아래로는 대치동 학원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단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굉장히 황금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학원가에 대한 수요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역삼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같은 경우는 이런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역삼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 근접,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역삼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호선 역삼역과 또 9호선 언주역 사이에서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대치동도 가까이에 있어서 학군 역시 우수하고요. 그리고 강남의 중심인 만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케어 가능한 황금 입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강남인 만큼 개발 호재도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강남 지역의 개발 호재는 굉장히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도로에 대한 호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월계 IC에서 남쪽으로 청담 IC까지 그리고 하계울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도로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 공간의 상부는 공원이 조성돼서 이렇게 꾸며질 예정이고요.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 구조의 도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년 그리고 2026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 일대의 어떤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지역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꼭 주목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개발이죠.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개발, GBC 개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신사옥이죠. 지금 이 GBC 같은 경우는 105층 규모의 이제 신사옥과 더불어서 4개의 건물들이 추가로 들어서고요. 이제 호텔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개발입니다. 지금 이 GBC 같은 경우는 들어섬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까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대표적인 개발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말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2023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GBC의 개발에 연계해서 지금 광역복합 환승센터 개발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는 위례 신사선 그리고 GTX A 노선과 신호선이 삼성역으로 들어오죠. GTX A 노선, 신호선 승강장이 들어서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대합실, 이제 각 상업시설, 이제 버스 택시 등의 이제 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삼성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선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표적인 업무단지로서의 또 탈바꿈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환승거리도 이제 서울역 대비 4배 수준으로 단축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도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BC 개발 통해서 지금 GBC 개발과 통합 환승센터 개발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현대차 GBC 개발 소식까지 워낙 큼직한 호재들이죠. 강남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남구 역삼동 가격 분석 들어갑니다. 다세대 주택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입니다. 매매가는 4억 2천부터 6억 4천까지 매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이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월 2천만 원에 120만 원 그리고 230만 원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실투자 금액 1억 9천에서 3억 정도 실투자 금액 발생하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동민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민 이사님의 정보와 세미나 소개까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전화 문자 계속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람경제연구소에서 이정환 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장이 뉴타운의 개발 사업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성북구 상월곡동의 주택 시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 운중동의 주택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타운의 호재를 안고 있는 성북구 상월곡동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입니다. 저희 6호선 상월공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6호선 라인 중에서도 입지 조건 보시고 많이들 찾으시는 지역이죠. 상월공역 주변에서 투룸을 만나볼 텐데요. 자, 집 가까이의 녹지 환경을 중시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성북구 상월곡동에 대해서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교통의 편리성을 더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부부 간선도로 또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지하철 노선 또한 상당히 많은 다중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4호선과 6호선, 그다음에 1호선, 그다음에 7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 더구나 경춘선과 경의중앙선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녹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천장산과 오동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 녹지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는 녹지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편의시설, 대형 편의시설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또한 주변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을 더하고요. 대형 복합 쇼핑몰인 이마트, 홈플러스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장점은 재래시장인 장이시장이 바로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식생활이든 모든 그런 용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학가 밀집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주변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와 동덕여대,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외대, 한예종 등 대학가의 밀집군으로서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학생 수요 또한 받아보실 수 있는 입지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네요. 천장산과 북서울 꿈의 숲, 내 집 가까이에서 이런 힐링 공간을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주변이 대학가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까지 기대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호재 몇 가지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호재로는 장이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이 뉴타운은 총 24,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 구역으로서 뉴타운 사업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까지 12,000세대가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구역, 6구역과 10구역이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일 수 있겠고요. 현재 주변에 있는 입지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15구역에 개발이 되겠는데요. 15구역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로 인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구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해제가 된 구역은 가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요. 다음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서울생활권 2030 플랜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상업 업무, 문화와 복합 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벤처 사업, 창업 지원 센터들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시설 부지와 민자 역사 부지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동북권의 생활 경제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되겠고요. 내년 초에 확정 진행될 예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GTX 신호선이 들어서게 되겠는데요. GTX 신호선의 예비 타선 조사가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2021년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7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경기도 양주서부터 시작해서 수원역까지 10개의 역이 신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근접성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또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지중화 지하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2년 착공, 2026년까지 지하 계획이 이루어져 있고요. 총 사업비 2조 4천여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6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지하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월릉 IC부터 영동대로까지 경기고등어 앞까지 10.4km의 구간에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에 있는 도로는 여의도 10배 규모의 수변공원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켜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더욱 가져가실 수 있는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창동 차량기지와 그다음에 도봉 면허시험장의 부지를 1, 2단계로 나누어서 창업시설 기반 사업과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업종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복합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의 기능성을 추가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한 특화산업과 공공시설 등이 마련이 되면서 상업 업무의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사업에 더해서 KTX 노선의 연장과 광역 복합 환승센터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장인 뉴타운의 개발 소식으로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지는 곳이라서 저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TX 신호선 개통 호재도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가격 분석 들어갑니다. 성북구 상월곡동에서 투룸이잖아요.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성북구 상월곡동의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세 2억 3천만 원서부터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시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되셔서 실투자 금액이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로 이용해 보실 시 2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 수익 70만 원에서 90만 원대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예상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예상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부분까지 체크해 도와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끝자리 21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성북구 상월곡동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소식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6호선 상월곡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초역세권입니다. 걸어서 도보로 1분을 가서 지하철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교통의 편리성을 더하고 직군들,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에게 상당히 수요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가 밀집 지역으로서의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가의 임직원분들 또한 대학 교수진분들과 학생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이 뉴타운 개발에 해제된 지역이 지금 재추진되려는 동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의 황금성이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임정 활동 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타운 호재 기대되고요. 대학생의 수요까지 풍부한 성북구 상월곡동 주변의 투룸 살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정동인데요. 저희 판교 ICS 차량으로 5분 거리 이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유형은 3룸 구조의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의 시세는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600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서판교에 위치한 공동주택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이 그린라이프, 숲세권의 그린라이프를 누리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입지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의 운중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서판교 운중동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 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단독주택 과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녹지 공간들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중공원, 운중저수지, 판교공원 등이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리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교통망이 상당히 아주 잘 갖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판교, 왼쪽은 서판교로 이루어져 있겠는데요. 서판교 쪽에는 서판교 IC가 인접을 해 있습니다. 서판교 IC의 인접으로 인해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까지의 진입 시간이 차량으로 2분 내에 진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판교 IC 또한 인접을 해 있습니다. 판교 IC 또한 차량으로 한 7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가 있겠고, 보시다시피 주변에 학군 또한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하철 노선 또한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분당선, 그다음에 분당선, 그다음에 GTX 노선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고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판교 쪽의 운중동을 살피고 있고요. 자, 성공적인 신도시로 불리는 이유들 개발 호재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예상 종사자 수가 매해 점차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매출에 79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높은 업무지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호재도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판교 테크노밸리는 2020년에 입주를 예정을 하하고 있고요. 1,200개가 넘는 기업의 입주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종사자 숫자만 하더라도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2023년에는 삼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상 종사자 수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한 15만 명에 이르는 인구들이 업무 직군들이 상당히 상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판교와 삼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예정지에서 여기 이제 직주 근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동판교는 많은 업무지구,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에 직주 근접성은 상당히 많이 포화 상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서판교 쪽으로 이제 인구들이 직주 근접성으로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한 집가 상승의 요인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지금이 적기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인천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이르는 총 40여 킬로미터의 복선 전철이 신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의 역이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한 동쪽으로의 이동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판교역에서 판교역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교역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동쪽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경강선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호재를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호재로는 성남 1트램에 대한 호재가 되겠습니다. 판교역에서 성남 산업단지까지 이루어지는 트램이 개통이 되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현재 성남시에서 개발 계획을 계속 조사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 구간이 13개 역이 신설이 되겠고요. 다중 환승역의 연결로 인해서 신분당선과 경광선, GTX선, 분당선, 8호선까지도 환승역으로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교통에 상당히 편리성을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성남 2트램의 또 소식이 되겠는데요. 성남 2트램은 A 노선과 B 노선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운중 지구서부터 출발을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거쳐서 정자역까지 들어가는 트램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중에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계획이 있고요. 8월 달에 확정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재를 가지게 되겠고요. 총 13.7km의 17개의 역이 신설이 되겠고요. 모든 역, 다중역으로서의 연장으로 인해서 신분당선과 경광선, 또한 분당선도 연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A 노선 같은 경우는 운중 지구서부터 해서 판교, 서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연장이 되겠고요. B 노선 같은 경우는 운중동 지구서부터 정자역까지 이루어지는 2개의 트램이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챙겨봤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비롯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월판선까지 개통이 되면은요, 서울을 벗어나서도 서울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최적의 주거지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판교 운중동에서 저희가 스리룸 공동주택에 투자를 해본다면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서판교의 운중동의 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600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되셔서 실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 이용 시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고요. 대출 예상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셔서 실투자 금액 1억 9천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에서 함께했습니다. 서판교 쪽의 운중동 공동주택 스리룸 만나봤고요. 다 살펴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환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 팀장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정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168번과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언제든지 이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부동산 우리 너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